시니어도 알아야 할 나를 알리는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장표에 보면 마케팅 is everyone's job이라는 누군가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강의를 할 때 마케팅 강의할 때 많이 쓰는 말인데요. 마케팅은 모든 사람의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케팅 is everyone's job 이 뜻하는 말 그리고 시니어 온라인 마케팅 뭔가 좀 잘 조화가 되는가 안 되는가 고민하실 거예요. 도대체 시니어가 뭘 온라인 마케팅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를 알리기 위해서 그동안 쭉 생활한 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일도 그리고 좋은 곳에 우리가 취직하기 위해서 학점을 열심히 땄고요. 그리고 예쁘게 만들고 자신 있어 보이게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보면 다 자기를 알리는 마케팅 작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사람을 만나고 직접적인 대화가 아니라 온라인에서 나를 알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연 내가 했던 일, 내가 하려는 말 누가 궁금해 하기는 할까? 과연 누가 내가 하려는 말에 귀를 기울일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시니어들은 그 어느 시대에도 갖지 못했던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시니어들입니다. 무슨 힘을 가졌나요? 그동안 일을 하시고 뭐 애들을 가리키거나 은행에서 일을 하고 또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많은 경험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알리지 못해요.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 밑에 보면 나는 달에 사람을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미국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소련과 미국, 지금은 러시아라고 하는데요. 달에 가는 경쟁을 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뭐 민주주의의 대표는 미국, 공산주의 대표는 소련이었죠. 그래서 둘이 경쟁을 막 하면서 달에 누가 먼저 갈 것인가 경쟁을 했지만 달에 먼저 간 것은 소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그 당시의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은 야, 우리도 빨리 달에 가자. 그러면서 나사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사에서 근무하는 연구원들을 보러 이제 나사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청소부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소부에게 열심히 일하시는군요.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나는 달에 사람을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청소를 하는 거면 나는 지금 계단을 쓸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달에 사람을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그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한 일은 별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저는 아주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미 있는 일들을 온라인상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시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세상은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아날로그는 뭐냐면 지금 주위를 둘러보시면 보이는 세상의 물질입니다. 수소 다니는 원자고요. 자연 혹은 인간이 도구와 기계로 만들어 놓은 노동의 산물. 그렇죠? 제가 지금 막 강의를 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이 노트북은 삼성전자가 만든 거네요. 예. 그리고 여기 그 마우스는 로지텍이라는 회사가 만들었고, 자, 이런 게 다 아날로그입니다. 그런데 디지털은 뭘까요? 디지털은 두 가지로 나눠요. 간접적 디지털, 직접적 디지털. 자, 직접적 디지털은 뭐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동영상으로 만듭니다. 뭐를 통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직접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직접적 디지털. 자, 그럼 간접적 디지털은 뭘까요? 우리 그 고등학교 앨범이나 대학교 앨범 다 디지털로 만들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다시 사진 찍어서 디지털로 만들면 그건 간접적 디지털이에요. 우리 애들 유치원 때 재롱장치 다 찍으셨죠? 그 비디오 그 카메라로 찍었던 걸 다 아날로그예요. 그런 것들을 디지털로 만들면 그게 간접적 디지털이 되는 겁니다. 밑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밑에 그림을 보면 여기 지금 누군가가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스피커를 통해서 이 사람의 얘기가
누군가에게 들립니다. 자, 밑에 있는 가만히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이 얘기할 때는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지만 실제로 이 기계 안에서 이 소리를 듣는 건 이렇게 각지게 이해를 해요. 이거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기구를 통해서 다시 사람에게는 이런 모양으로 처음에 얘기했던 모양과는 다르게 약간 각지지만 전체적인 실루엣은 비슷하게 나오고 실제로 사람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제가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냐면 아날로그 디지털 막 얘기하면 뭐 디지털은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얘기가 조금 거칠고 잘 정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어질 때 그리고 그 바뀌어진 모습을 보고 충분히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용기를 내시고 내가 무엇인가를 누구에게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도대체 디지털은 뭘까요? 디지털은 저는 아날로그를 딜리트한 거라고 생각해요. 뭘로? 0과 1로 딜리트했다라고 합니다. 딜리트는 창조를 명령한다라고 하는 딜리트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책에 나오는 이 문구를 보고 저는 그래 딜리트는 0과 1로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자, 0과 1은 뭐냐면요. 전기가 흐르면 1이고요. 끊으면 0이에요. 그래서 그게 끊는 거 1, 그 다음에 연결된 거 1. 그래서 그게 2비트입니다. 자, 여기 두 개의 불이 들어온 것, 불이 들어오지 않은 두 가지의 비트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로 몇 가지의 신호를 만들 수 있냐면 불이 안 들어온 거, 불이 왼쪽에 들어오고 오른쪽에 들어온 거, 다 들어온 거 이렇게 네 가지 신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비트가 되면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예. 3비트가 되면요. 8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뭐 32비트, 64비트. 그래서 32비트 우리들이 상상 못하는 많은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2비트로 이렇게 4개 정도 만들 때는 문제가 없지만 과연 32비트로 뭐 불 들어온 거 나간 거 막 설명하다 보면 사람이 인지할 수가 없고 표시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언어를 앞에 나온 이런 것들을 기계화라고 표현한다면 그 다음에 어셈블리어라는 말로 컴퓨터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처음 배울 때 했던 도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영어와 비슷한 C나 C++, 자바처럼 고급 언어로 바뀌면서 사실 이건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얘기하는 것들이 그냥 아날로그 그대로 많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디지털 신호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노자가 얘기했던 치어극 수정독 만불병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우기에 도드라기를 극단으로 하고 막 비우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비우고 그 다음에 고요함을 지치기를 두텁게 하라. 그러면 만물이 동시에 만들어진다. 이 말이 안 돼요. 비우기를 하라고 그러고 또 고요함을 지키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만물이 만들어진다. 이게 말이 맞나? 저는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똑같이 아까 그 딜리트 0101로 모든 것을 표현하는 그 딜리트와 이 노자가 얘기했던 게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한번 비워보세요. 어떤 형태로 디지털을 만드는 일을 비우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비우면 무언가 분명히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케팅이 옛날과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마케팅 1.0, 2.0, 3.0, 현재는 마케팅 4.0의 시대가 되었는데 마케팅 1.0은 우리가 처음 그러니까 뭐 2차 대전이 끝나고 1945년 이때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제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품만 만들면 물건이 막 나가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품 위주의 마케팅 1.0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물건이 막 만들어져요. 그리고 사람들 조금씩 이거 좋은 거 나쁜 거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야, 그러면 안 돼. 고객이 정말 좋아하는 거 고객 중심의 물건을 만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마케팅 2.0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물건과 사람 이걸 떠나서 인간이라는 거에 집중하면서 인간에게 정말 이로움을 줄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켓 3.0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은 마켓 4.0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마켓 4.0은 뭘까요? 예전에는 만드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만들어서 어떤 유통관계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갔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고객하고 그리고 물건을 만든 사람이 같이 하는 겁니다.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디지털 기술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고객의 영향력이 이제 물건을 만드는 사람에게까지 전달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고객은 옛날처럼 그냥 앉아서 그 사람들이 만드는 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정보들을 찾는 거예요. 어디서? 온라인에서 찾죠. 찾으면서 더 똑똑하게 되었고, 이제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호관계를 통합한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지금 현재 효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마케팅 방법 변화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많은 글이 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옛날 전통적 마케팅, 우리 지금 시니어들이 열심히 일하실 때 80년대, 90년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수직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주 절대적으로 좋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소비자를 마음대로 했던 거죠. 너네가 싫으면 말어. 그런데 그걸 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조금 비싸도 아니면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의 뭐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쨌든 그걸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만드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수평적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커뮤니티를 합의하에 의해서 자유로운 정보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포지셔닝, 그 어떤 회사의 포지셔닝, 그 제품의 포지셔닝조차도 옛날에는 그냥 일관되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아이덴티티를 굉장히 유지하는 거에 있었다면 지금은 그게 고객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커뮤니티가 평가를 하고 만들어서 암만 만든 사람이 내가 좋다 하더라도 그거를 쓰는 사람이 이거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그 제품을 그냥 그대로 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소비자들이 이제 똑똑해졌으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보통 자피 전략이라는 걸 썼었죠. 프로덕트와 프라이스, 자, 제품이 있어야 되고 가격이 있고 이건 어떻게 팔아야 되며 어떻게 프로모션 할 것인가 라고 준비했다면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물건을 만들려면 누구와 다른 사람과 공동창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창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에 그 물건이 만들어지면 이 공동체에 어떻게 이로운 영향을 끼칠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이로운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전에는 그냥 소비자를 왕으로 모시면서 물건을 팔았다면 지금은 왕하고 신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고객은 브랜드다라고 동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사실을 뭐 커스터머 밸류나 코스트, 컨비니언스 이렇게 좀 복잡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새로운 4.0은 뭐든가 인지하고 호감을 갖고 질문하며 행동하고 그 브랜드에 대해서 옹호하는 일, 그게 바로 마케팅이라고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다 잊어버리시고 제가 얘기하려는 건 그거예요. 예전에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따로 분리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같이 하는 것이다. 뭐에 의해서? 온라인에 의해서 난 우리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데 당신들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생산자가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뭘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온라인의 내용들이 생산자에게 전달되고 그렇게 만들면 소비자가 만든 내용이니까 그걸 만들었을 때 당연히 그 제품을 보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 이 그림은 통일신라 시대 때 그림이에요. 통일신라 시대 때 이 보라색 줄은 우리 그 당시에 무역을 했던 줄들입니다. 이때도 뭐 중국도 가고 배를 타고 갔었죠. 그리고 육로를 통해서 뭐 멀리 거란이나 뭐 이런 데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 줄이 그냥 사람이 다니는 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길 속에서는 정보들이 막 쌓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배를 타고 중국에 갔던 분들이 여기 중국에 갈 때는 겨울이나 가을에 가거나 봄에 가야 돼. 여름에 가면 태풍이 많이 불어서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라고 정보가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거기까지 어느 목적지까지 하는 길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보가 쌓이면서 그냥 길의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담긴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교통로가 아니라 정보가 다닌 길. 지금 시대는 바로 이렇게 그 통일시대 때 얇은 길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 그리고 회사에 쓰고 있는 컴퓨터,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 이 한 점 한 점입니다. 자, 시니어들이 우리 컴퓨터 잘 못해. 우리는 아날로그 세대야.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요. 자, 나도 분명히 이 그림상의 한 점으로 남아있다. 그러니 이제 이 점 안에 내가 그동안 일하면서 아니면 생활하면서 쌓아놓은 많은 지식과 경험을 잘 만들어서 올려놓는 일. 그게 바로 시니어 온라인 마케팅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우리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SN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